5-1-3 무역 정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교과서를 읽어보는 게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무역 정책이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무역 정책이란 한 나라가 수출과 수입 등의 활동에 개입하는 행위를 무역 정책이다라고 하는데, 개입을 할 때 뭔가 태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 수출과 수입을 할 때 어떠한 태도로 지켜볼 것인가, 개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개입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역 정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무역 정책이고, 두 번째는 보호무역 정책입니다. 자유무역 정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유롭게 가만히 둔다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정책이고, 보호무역 정책이라는 건 보호를 하겠다라는 건데, 무엇을 보호할 거냐?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보니 자유무역 정책과는 달리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하는 게 이 무역 정책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먼저 자유무역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자유무역 정책을 하게 되면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냐 볼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비교우위 기억하시죠? 각 국가는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을 특화하게 되고, 그에 따른 자유무역을 하다 보니 값싼 가격의 좋은 품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무역을 하다 보니까 국가 간의, 기업 간의 경쟁이 촉진되어서 경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화된 상품을 다양한 세계에 판매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훨씬 많이 물건을 만들어지는데 생산량이 증가하겠죠.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대부분 평균 비용,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 떨어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현상을 무엇이라 하냐?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무역을 통해서는 물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들어있는 기술이 들어오기도 하니까 기술이 이전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무역이 매우 좋은 효과가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자유무역이 WTO나 FTA 등으로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모든 상품을 모든 나라에서 자유무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무역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우위를 통해서 당사자들의 이익이 올라간다라는 점은 많지만 모든 나라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이라는 건 이득이 오긴 오지만 그 이득을 나누어 가는 과정에서 불균등한 분배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선진 국가 간에도 불균등한 이익 분배가 생기게 되고, 경쟁력이 없는 개인과 기업과 산업의 불이익이 나오게 되죠. 우리나라에 비교우위가 없는 상품을 만들지 않고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죠.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다른 나라의 경제 사정에 그만큼 민감해진다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불이익을 보는 집단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로 전환을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겠죠. 이러한 점이 어려운 점들도 많고, 우리 자유무역에 한계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서는 현실적으로 보호무역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보호무역을 왜 하냐 보니까 첫 번째, 유치산업을 보호한대요. 유치산업 같은 경우에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초기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없는 상태의 산업을 의미를 합니다. 유치산업 같은 경우에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무역에 개입을 한다. 그 다음에 선생님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비교 위에 있지 않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 실업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외국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국내 산업이 특정한 산업은 위축되게 되고 실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막겠다라는 점. 그다음에 때로는 다른 나라가 특정한 상품의 가격을 되게 많이 낮춰서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 산업에 피해를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너무 불공정하게 너무 싼 가격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이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농산물이나 무기 같은 경우에 수입에만 의존하게 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보호무역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개입을 해서 무역 장벽을 세우느냐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관세예요. 관세란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세금을 추가로 붙이는 것이죠. 세금을 붙여서 가격을 높이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세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호무역을 하는 건데 수입을 할당하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을 막아버리고 수출할 때 보조금을 지급을 하거나 기술이나 안전규제 그리고 환경규제 등과 같은 것을 되게 깐깐하게 규제를 함으로써 이 정도 조건을 지켜야지만 수입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제재를 하기도 합니다.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무조건 좋냐? 또 그건 아니에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싼 가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싼 가격의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의 상품을 소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 간에 서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장애물을 세우다 보면 서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무역 마찰,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